안녕하세요. AP오션 대표 정종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대전 복합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 중에 소액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아주 우량한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곳 대전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탐방동은 관공서, 정부 유관기관, 기업체, 금융기관이 포진되어 있어 서울로 치면 강남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1층에 상가를 두고 있고 원룸을 총 16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이 12억 4천만 원인데 현재 1회 유찰되어 8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아주 소액으로 충분히 잘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향후 낙찰을 받는다라면 공실 없이 풍부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감정 가격이 20억 전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탁대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금 4억에서 5억 정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 대전 지역은 서울에 비해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10억 원 내의 물건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 대도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액으로도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탐방동 근린주택도 소액 투자처로서 아주 적합한 좋은 물건입니다. 만약 신탁대출을 활용했을 때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한 2억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입찰에 응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 대전에 투자하기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곳 대전에는 무려 600여 개의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 집의 하자, 보수,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집분들도 충분히 대전 지역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2025년도에는 한 2억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진 분들이 하더라도 대전 지역에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요. 본 물건 말고도 다른 물건들 관심 가지고 꼭 2025년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소개하러 탐방동에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0053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시 서구 탐방동 1359번지이고요. 감정 가격은 12억 4132만 6,9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70%인 8억 6,892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8,689만 2,9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68.5평, 건물 면적 120.6평, 제시의 4.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충무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이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도 1월 29일, 이제 3년 갓지난 건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같은 21년 1월 29일 충무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이며 현재 본건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3건, 압류 2건, 그리고 임차권 7건, 따라서 본건의 등기부상 실제 채무액은 11억 6,084만 5,510원입니다. 본건은 원래 충무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인데 MCI 대부가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이수되는 법적 권리는 전혀 없으며 근저당권 등은 다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58%, 용적률은 176.12%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상은 1층의 사무소를 주택 2개호실로, 그리고 2층 공동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주택 1개호실로 이용 중이라 일반 건축물 등재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5개 세대,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1, 2종 근린생활시설 37.57평, 그러나 현황은 상계 1개호실과 원룸 2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다중주택 30.46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8.11평, 원룸 5가구, 4층 다중주택 24.47평, 원룸 4가구, 총 상가 1개, 그리고 주택 16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실별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상가 1개호 18.52평, 주택 102호 7평, 103호 6.92평, 그리고 2층과 3층은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6.92평, 2호 라인 7평, 3호 라인 7.67평, 4호 라인 7평, 5호 라인 6.92평입니다. 그리고 4층은 1호 라인 6.92평, 2호 라인 6.9평, 3호 라인 6.9평, 4호 라인 6.92평으로 거의 대다수 7평 전후의 분리형 원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1월 29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후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상가 1개, 그리고 주택은 총 1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모두 공실 없이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는 205호, 303호 총 2개 호실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1월 29일 기존 대전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의 총 보증금만 무려 11억 1,300만 원입니다. 상당수의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전혀 못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 임차인의 명도 저항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명도 전략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보시면은 1층은 뷰티샵이 운영 중에 있고요. 건물 외벽을 보면은 밝은 느낌의 적벽돌과 진급 판넬로 포인트를 줘서 나름대로 적과 흑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건물 좌측에 주차장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5개에 2개, 우측 측면에 1개, 총 3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현관문인데 현관문은 그리 크지는 않고 현관문 우측에 지금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계량기 단자는 총 17개와 공용 전기 1개가 지금 있는데 단전된 그런 표식은 되어 있지 않은데 102호 전기 계량기 단자에 지금 전선이 하나가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2호는 지금 단전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차단기도 내려가 있네요. 여기 102호. 그래서 다른 세대는 지금 전부 차단기가 다 작동 중인데 102호는 지금 차단기 내려가 있습니다. 건물 한번 우측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우측 보고 있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벽면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습니다. 글씨가 희미한데 101호, 여기는 좀 상가 도시가스고요. 201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과 건물 뒷부분에 도시가스 계량기 함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급 제한된 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102호, 201호, 202호, 205호, 304호, 305호 상가 포함해서 총 7개가 지금 공급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공급 제한되어 있다는 뜻은 여기에 임차인들이 거주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층 상가는 현재 뷰티샵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전용 면적은 18평이 넘어요.
현재 지금 월세 계약되어 있는 걸 확인해 봤더니 500에 60만 원에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좀 어둡네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측면에 우편함이 보이는데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아 있는 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호가 보이는데 201호의 경우 지금 정기 고지서가 2023년도 4월 달까지 더 지금 고지서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304호에도 우편물이 많이 꽂아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2024년도 2월분부터 지금 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올 금년 초부터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 걸로 딱 판단이 되고, 자, 202호도 2024년도 3월분부터 지금 고지서가 꽂혀 있어요. 세 군데 201호, 202호, 304호 여기는 장기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층은 상가와 주거용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102호의 경우 전용 면적이 7평, 103호도 6.92평, 전용 면적은 약 7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분리형 원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 폭은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바닥, 벽면 타일은 밝은 색의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외벽에 지금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는 충분히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92평, 2호 라인 7평, 그 다음 3호 라인 7.62평, 4호 라인 7평, 5호 라인 6.92평, 다 대다수 7평 전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건물들 보면 별도의 보일러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별도의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2층과 마찬가지로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 또한 7평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 같은 건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나름대로 건물 내부 상태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소 상태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에서 4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6.92평, 2호 라인 6.9평, 3호 라인 6.9평, 4호 라인 6.92평 다 7평 정도 전용 면적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올라오면서 수도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아마 외부에 수도 계량기 함이 있고 그 수도 계량기 함을 통해서 전 세대가 n분의 1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계단 참에는 약간의 습기를 머금은 그런 백화 현상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건물의 하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옥상 현관문. 자,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은 우레탄 방수는 되어 있지 않고 기본 세면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크랙이 간 부분 전혀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적치물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실외기가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물 빠짐 전혀 배수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물건지가 있는 곳은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임차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곳 같습니다. 옥상에서 4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4층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구조인 것 같네요. 제가 1층부터 옥상까지 쭉 올라오면서 그 내부에 타일이 파손된 게 있는지 또는 누수 흔적이 있는지 쭉 보고 왔는데 전혀 타일 파손된 거 없고 그다음에 누수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다만 4층에 마감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네요. 좀 들떠 있는데 저 부분만 좀 마감 처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약간 틈새들이 보여요. 건물 내부 저기 마감 부분만 좀 보수하면은 전혀 흠잡을 데 없이 건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보통 서울시의 경우 많은 건물이 지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전 지역은 토지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다 지하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 또한 1층에서 4층까지 전혀 지하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센서 등이 겨우 한 층에 한 개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센서 등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차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없어요? 대전교통은 이쪽에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버스가 잘 다녀가지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잘 맞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 부분 임차 입장에서는 어때요? 월세 지금 제가 40만 원 살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으면 안 살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뭐 빌트인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옵션으로 다 있었어가지고 뭐 냉장고, 뭐 세탁기 같은 네, 냉장고랑 세탁기 옵션으로 있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들어오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네, 거죠? 에어컨 설치. 그다음에 인덕션 설치되어 있을 거고 건조기는 없죠? 전적이 없어요. 스타일러도 없을 것 같고 보증금 얼마예요? 2천만 원 최대로 여기 수도 비용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어요? 관리비 포함돼 있어요. 관리업체에서 네, 수도비 업체에서. 부과를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는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내고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여기는 4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전기랑 가스 제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케이블 그거를 이제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그 4만 원이면 비싼 거 5만 아니에요? 원 정도. 그쵸, 5만 원 정도 하겠죠. 네, 5만 원. 보통 5만 원 정도 하니까 원룸 같은 경우 4만 2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용됐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제 경매가 넘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면은 뭐 재계약 같은 건 어떻게 희망하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뭐 같은 금액에 뭐 계약한다면 생각이 있죠. 여기 도시가스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는 가스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봤는데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탐방동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각종 관공서, 그다음에 금융기관, 기업체 여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곳이고 특히 이 지역은 주거용으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수요가 풍부해요. 뭐 임차인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아주 적은 시드머니 가지고도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신탁 대출을 활용한다면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장점으로 감정 가격 대비 호실수가 무려 16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만 잘 맞춘다라면은 본 물건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는 보증금 500만 원에 한 평균 월세는 4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0만 원 이상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2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제 갓 3년 지난 건물인데 아무래도 보통 임차인들은 새 건물부터 선호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물건이 공실 없이 임차인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좀 내부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좀 건물 내부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낙찰 받는다라면 좀 조명시설, 센서 등을 더 설치하셔서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 본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층별로 임차 수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 4층 같은 경우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4층 같은 경우 한쪽은 테라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임차인이 선호할 만한 그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반대쪽은 햇살이 너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런 단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1층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2개 호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공동 취사장을 주거용 1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용도 변경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향후 적발 가능성은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펙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 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에이펙 옵션은 놓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법적 인수권리, 법정지상권, 유치권, 철저한 권리 분석 내용을 담은 책임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에이펙 옵션은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산출합니다. 에이펙 옵션은 감정평가서를 재분석하고 낙찰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낙찰가를 콕 집어드립니다. 에이펙 옵션의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물건 현황 및 시세 분석, 범위별 입찰가 분석이 세세하게 담긴 종합보고서를 드립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에이펙 옵션은 차별화된 명도 노하우를 통해 협의와 강제 집행을 동시 진행, 신속하고 안전한 명도를 약속드립니다. 이거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문의 주시면 난놈 정정환 대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